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요즘에 국정원 X파일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런저런 충돌을 빚고 있고 하태경 의원이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수처 잘 아시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 이렇게 검찰에다가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또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하태경 의원한테 고소당할, 이건 명예훼손 뭐 이런 거죠.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고, 그거는 뭐 국정원 X파일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복잡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사생활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그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그 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공수처가 박지원 전 원장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은 아마 기억이 좀 아사무사한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 9월 2일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9월 2일에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뭐 롯데호텔 등에서 몇 차례 만났다는 그 젊은 여성이죠. 조성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보도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최초로 보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연이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측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자하고 이제 이런 굉장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 그때는 야당 아니었습니까? 야당의 대선 후보와 이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조용히 본인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9월 13일이더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조사해 주죠. 그러니까 고발사주가 아니고 제보사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제보하는 것을 박지원, 조성은 이렇게 기획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 의혹도 수사를 하고 제보사주 의혹도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공방이 가는 와중, 공방을 주고받는 와중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9월 14일이더군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경선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저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밟느냐? 그러면 화나서 확 물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단히 가깝죠. 뭐 소윤, 대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윤,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입니다. 윤대진 검사장은 소윤, 이렇게 그 검찰에서 알려져 있고,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친형제처럼 친하다. 그러다 보니까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거는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변호사는 소개해줬다, 이거는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런데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 뭐 의혹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입했다.
근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실제. 변호사를 해줬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수사 체계, 그것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그 수사 체계가 아니고, 그 지휘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박탈된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뭐야? 허위 아니야? 이렇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작년 말에,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휘하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개입했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9월 달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가 문제 제기를 하고 뉴스버스가 보도를 하고 이럴 때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가 어마어마한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여당이었죠.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서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했었죠. 여러 가지 관변 매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 연일 조성은 씨하고 그 관련 여권 패널들도 다 동원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무슨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 아니, 현직 검찰총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 당시 야당한테 이것 좀 고발해 주세요. 내가 수사할 테니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수사하고 싶으면 중앙지검 자기가 아는 특수부 후배한테 야, 이런 거 한번 인지수사해봐라. 인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위험하게 당시 야당한테 이리저리 몇 단계 거쳐서 고발을 해라. 이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조성은 씨나 아니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개입해서 공작을 했다고 그렇게도 생각 안 됩니다. 그냥 조성은 씨가 이리저리 김웅 의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김웅 의원이 어디서 뭘 구했는데 야 이거 한번 거기서 해봐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 없이 해봐라. 이래서 혹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고발사주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을 다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것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별로 없는 그 공수처가 이 대선을 앞두고 덥석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후로 수사한 거 결과는 뻔히 보셨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에서 제보사주도 못 밝히고 고발사주도 못 밝히고 고발사주는 무혐의, 제보사주도 사실상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제보사주와 관련해서 고발사주도 무혐의고 제보사주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 등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래서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혐의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 만약에 제보사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혐의다. 그러면 어떤 선거법 위반이 지금 기소해달라 이런 거냐? 윤우진 사건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관여했고 그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부 선거법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기소해달라. 그러면 공수처는 왜 직접 기소 안 하고 기소해달라고 했느냐? 이거 좀 의문이죠.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 갖는 경우에는 현직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이 몇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가지고 있는데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소를 못하니까 검찰에다가 기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현행 공수처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수사 역량하고도 무관한 거고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경선 후보의 그 경선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게 타격을 주도록 그렇게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료도 없으면서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건데 그걸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해서 결국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쳐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법 위반이죠.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금 뭔가 인터뷰를 한 것.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우진 사건 인터뷰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덜미를 잡혔다 공수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고소한다 하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해서 그 부분도 기소를 하게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그만둔 지 며칠 만에 사실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엑스파일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본인이 지금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마치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곳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거에 영향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렇게 되면 법정에 이제 불려다녀야 될 것이고 하태경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또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가 중재를 해서 민주당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거에 일정한 정도 저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본인 의지는 대단히 뭔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재편 과정에 본인이 관여하고는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의 과도한 어떤 오버액션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발목이 잡히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공수처에 의해서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